자, 안녕하십니까. 열정의 넘쳐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재건축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미도 2차 재건축 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고요. 자, 입지는 다 아시다시피 여기 서울 고속터미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포미도 1차, 2차가 이제 붙어 있고요. 같이 재건축하면 더 좋겠지만 따로 지금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이제 미도 2차,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있고 요 왼쪽 편에 있는 게 1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속터미널역하고는 굉장히 가깝고요. 요 육교 요 길을 통해서 이제 육교통해서 가면 지하철역까지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특징을 보면 이제 89년에 졌고요. 지금 현재 세개동이고 43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고 층수는 한 15층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한 14%, 용적률은 한 200% 정도 되어 있고요. 평형 구성은 23평, 28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28평이 대부분이고 23평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KB 시세 뭐 7월 11일 기준으로 평균이 한 24, 5천 정도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교통이나 주변 시설 보면은 이제 고속터미널역 그 3호선, 7호선, 9호선이죠. 트리플 역세권 여기가 가깝고,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이나 뉴카 아울렛, 그다음에 뭐 좀 더 거리가 있긴 하지만 롯데마트도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서원초를 가게 되는데 거리가 좀 머네요. 900m로 한 도보 1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차 옆쪽에 이제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학원 보내기에는 괜찮은 아파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뭐 23평이 랭킹 순으로 보면 뭐 31억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28평 32억. 근데 28평 중간층이 15일에 뭐 27억 5천, 15일에 지금 저층이 28평이 뭐 27억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거래된 게 5월 달에 28평이 25억 천에 실거래가 된 게 이제 여기 신고가를 기록을 했네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총 대지 면적이 5,706평이고요. 세대수가 435세대,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13.1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23평의 대지 지분이 10.75평, 28평이 13.02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지 지분이 적으니까 당연히 이제 분담금은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도 이렇게 돼 있고 용도지역은 현재 3종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안에 대해서 이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현재 공람이 진행 중입니다. 용도지역 3종,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이 도로로 0.2%밖에 기부 찬합을 안 해요. 그러면 요 기반 시설 여기 기부 찬합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요게 적으면은 결국에는 임대 아파트 비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그 다음에 법적 상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3종의 상한 용적률이 250%인데 그럼 기준 용적률 210에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20% 받으면 230이 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상한 용적률 250%로 갈 때 요 기반 시설 기부 찬합하는 게 많으면 결국 임대 아파트를 이제 적게 지으면 되는데, 그 이제 기부 찬합이 적으니까 당연히 임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용적률의 여기 상한 용적률을 보면 원래는 250%까지 가잖아요. 근데 240.18%만 되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실제 토지로 이제 도로만 0.2%만 이제 기부 찬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적 상한 용적률로 이제 가게 되죠. 300%까지. 최고 층수는 이제 46층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신축 세대 수가 558세대, 임대가 87세대입니다. 15.5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용적률 한 250% 하고 기부 찬압 한 6% 전후 요 정도 하면은 요 임대 아파트 비율이 한 12, 13%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기 기반시설 기부 찬압한 게 적으니까 임대 아파트 비율이 좀 늘어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435명이고 일반 분양이 36세대, 일반 분양 비율이 8.2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분담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형 구성이 23평이 60세대, 28평이 375세대로 돼 있어요. 근데 신축 평형을 보게 되면 8호 초과가 이제 전용 9구입니다. 15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60 초과 8호 이하가 이제 74랑 84가 있어요. 381세대예요. 그래서 74 이상의 세대 수가 396세대고, 지금 28평이 375세대니까, 그럼 28평을 소유하면 최소한 전용 74까지는 이제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375에서 396을 빼면 21세대가 남잖아요. 그럼 23평 소유자 중에 일부 21세대는 전용 74를 이제 분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이 굉장히 적고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20% 받았고요. 그러니까 상한 용적률이 250이 아닌 240%까지만 됐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보게 되면 추정 비례율은 이제 95%로 되어 있고요. 수입이 1조 2684억, 지출이 3368억, 종전자산이 이제 980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의 80%를 이제 공사비라고 보면 2695억 원이 되고, 자, 주차 대수를 1.4대 혹은 1.7대 이상으로 그 다음에 평당 공사비는 이제 85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대1 때는 공사비가 223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를 1.7대 이상으로 하고 850으로 하니까 총 공사비가 26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대보다는 1.7대, 1.8대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평당 공사비는 한 85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을 걸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같은 경우는 23년 5월 기준에 실거래가 평균을 참작해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5구, 요게 23평이에요. 60세대가 있고, 종전자산이 18억 4천. 그 다음에 전용 7하나가 28평입니다. 375세대가 있고, 종전자산 22억 2,500,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구가 22억 3천배, 74가 26억 4천배, 84가 28억 5,300, 99가 33억 2,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84 같은 경우 지금 28억 5,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28억 5,300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34평으로 나누면 평당 거의 8,400만 원 정도 돼요. 조합원 분양가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데 같은 경우 여기 강남권의 재건축들을 보면 조합원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보면 한 24억, 25억 뭐 요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분양이 적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일반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얼마로 예상을 했냐면 1억 2천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25평을 이제 분양을 할 거고 1억 2천이라 치면 25평을 이제 30억 정도에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이 30억에 75% 수준으로 추정을 했다. 그러면 22억 5천이잖아요. 그럼 지금 5구가 22억 3,100이니까 예, 거의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평당 한 8천 이 정도로 이제 추정한 데가 대부분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뭐 한 5%든 10%든 낮게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별로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양가도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담금을 계산을 해보면 23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전용 5구 그리고 일부는 전용 7사를 분양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24평이 만약 전용 5구를 신청하면 분담금은 4억 8,400이 되고 만약에 7사를 분양 신청하면 8억 9,300을 이제 분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28평 같은 경우는 전용 뭐 74, 84, 99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74를 신청하면 분담금이 5억 2천, 84를 신청하면 한 7억 4천 정도, 99를 신청하면 한 12억 정도 이렇게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결국 28평 소유자 같은 경우 만약에 종전 평형하고 비슷한 7사를 가더라도 5억 2천에 분담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23평 같은 경우도 지금 종전 전용 면적이 같잖아요. 전용 5구니까 4억 8,300 근 5억 가까이의 분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 분양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 이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거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분담금 같은 경우는 보통 뭐그 계약할 때 계약금 10%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중도금으로 뭐 5번이나 6번 해서 5, 6회 정도 납부를 하고 그리고 입주할 때 3, 4회 정도 그래서 3, 40%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엔 처음에 살 때는 이제 적은 돈으로 사서 결국엔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기는 한참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축해 놨다가 그걸 이제 분담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담금을 나중에 내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또 훨씬 더 투자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이제 850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주차 대수를 이제 1.7대 이상으로 했잖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1.7대가 아니고 1.4대다 하면 공사비가 이제 850이 아니고 900이나 950 정도로 추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1.7대 이상으로 850으로 추정을 했다 하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데 일반 분양가를 무한정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정 올릴 수가 없고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증액 때문에 뭐 추가로 이제 분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주비이자나 이제 뭐 중도금 이자 이런 거 이제 조합원이 개별 부담해야 되고 당연히 재건축 같은 부담금 같은 경우도 조합원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28평이 얼마에 있었냐면 요거 만약에 요게 살아 있다면 뭐 7월 15일에 올라온 거고 허위 매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살아 있다면 그러면 중간층 27억 5천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27억 5천에 만약에 전용 8사를 분양 신청하면 7억 4천이 분담금이죠. 그러면 매매 가격이 27억 5천에 전용 8사를 분양 신청하면 8사가 이제 7억 4천이 분담금이 되고 플러스 7억 4천
자, 그 다음에 이주비랑 뭐 중도금 이자 같은 경우 한 2억, 2억. 그다음에 재건축 부담금은 여기 뭐 일반 분양도 별로 없고 하니까 한 1억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요거 다 합치면은 대충 35억에 한 38억 정도가 내가 전용 84를 분양 신청을 했을 때 한 실매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